안녕하세요. 강세일입니다. 이번에는 B형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복합요소 구현 40점으로 지금과 같이 시각화 완성 화면을 보고 우리가 하나씩 가이드에 따라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3-1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매개 변수부터 만들어서 각각 계산식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막대와 라인 차트를 이중축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3-1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전에 단순히 답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만든 이유를 좀 살펴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시험 과정에 이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워크시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데이터가 주문 번호가 있는데요. 주문 번호 같은 경우에는 총 마크가 63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여기에 있는 각각의 주문 번호가 날짜마다 다르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일을 마우스 오른쪽 잡고 드래그해서 행사만 놓은 다음에 필드 넣기 대화 상자에서 두 번째에 있는 불연속형 일자로 표현하면 지금과 같이 총 마크는 967개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즉, 이 데이터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담당 호스트, 담당 MD, 그리고 완전 판매 건수 쭉 계산식을 만들 건데 그 기본적인 바탕은 주문 번호와 방송 일자에 따라서 가장 낮은 세부 수준까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 원본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데이터가 주문 번호와 방송일을 믹스한 결과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집계에 따라서 값을 만들기보다 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는 다시 문제 3-1로 넘어가고요. 자, 여기에서 담당자 구분이라는 매개 변수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좌측 사이드바 검색창 우측 맨 끝에 있는 아래 셈 옵션에서 매개 변수 만들기 선택하고요. 여기는 매개 변수 이름은 담당자 구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의 값은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 유형은 문자로 하고요. 그 다음에 목록으로 반환되도록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호스트, 담당 MD로 지정한 다음에 확인을 선택할게요. 자, 이제 이 매개 변수를 꺼내 볼게요. 담당자 구분 매개 변수에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매개 변수 표시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매개 변수와 연동되는 계산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보드에서 Alt AC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는 필드명을 담당자 선택이라고 하고요. 케이스 문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자 구분이라는 매개 변수에서 여기에는 두 개의 값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담당 호스트고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필드에서 담당 호스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when, then, else와 같은 논리 함수를 더 추가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가 지나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명확하죠. 그래서 else 다음에 담당 MD 같은 경우에는 사원명을 반환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원명을 넣고요. 그 다음에 end로 닫아주시면 돼요.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완전 판매 건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세 개의 필드를 조합해서 만들어 볼게요. 다시 Alt AC, 이름은 완전 판매 건수고요. 자, 여기는 의미를 한번 쓰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준비 수량이 모두 판매됐다는 것은 이렇게 값을 반환할 수가 있겠지만 아마 정답지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쓰면 준비 수량과 판매 수량이 동일한 경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판매가 된 거죠. 자, 근데 여기는 조건이 뭐가 있냐면 계산 값이 0인 경우 널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걸 쓸 필요가 있을까? 네, 싶었고요.
그래도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if 다음에 준비 수량 필드와 판매 수량 필드가 동일한 경우는 then 이때 주문 번호 필드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end로 닫아주시면 끝나겠죠. 여기서는 단순히 주문 번호를 불러오는 게 아니고 집계에서 카운팅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주문 번호를 여기다가 카운트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지금과 같이 집계된 것과 집계되지 않은 것을 혼합해서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비 수량을 우리가 썸으로 묶어서 가지고 온 게 아니죠. 그냥 로우에 있는 낱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집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얘는 집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집계하는 것이 아니고 주문 번호를 문자열로 다 가지고 온 다음에 이거를 숫자 형태로 반환시켜 주기 위해 앞에 주문 번호의 카운트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렇게까지 지금 과정이 끝났고요. 계산값이 0인 경우 널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값이 널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널인 경우 이 두 가지를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if 다음에 이 과정이 0이 아닌 경우, 물론 정답지는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then 이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그 다음에 else, null, end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다 되셨으면 자, 여러분들 확인을 선택해 주세요. 자, 근데 이렇게 하고도 우리가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뜯어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만든 계산식을 한번 검증해 볼게요. 자, 주문 번호만 남기고요. 자, 여기다가 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준비 수량과 판매 수량이 동일하다면 자, 먼저 준비 수량과 판매 수량이 동일한 경우에 then 주문 번호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end로 한 다음에 이걸 전체 카운팅 해볼게요. 그리고 적용 버튼 누른 다음에 이 계산일을 드래그해서 안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0인 경우와 1인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내림 차순 정의를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로 되어 있는 이 값들을 전체 한번 영역을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역을 잡아보면 전체 32개의 마크가 준비 수량과 판매 수량이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외 나머지, 즉 0으로 되어 있는 것을 널로 처리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0이 아닌 경우라면 then, 즉 1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1이고 그 외 나머지는 1이 아닌 케이스는 0이겠죠. 그래서 0이 아니라 널로 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식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준비 수량과 판매 수량이 동일한 경우, 즉 완전 판매 건수가 되겠죠. 이 경우를 기준으로 카운팅했을 때 0과 1이 있습니다. 즉 0이 아닌 경우는 지금과 같이 1로 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오고 그 외 나머지 0은 널 값으로 표현해라. 자, 그래서 다시 시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계산식으로 만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4점짜리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총 판매 금액을 만들어 볼게요. 필드명은 총 판매 금액, 판매 수량 필드와 판매 가격을 곱해 주시면 돼요.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제 담당자 선택이란 필드를 드래그해서 가로축인 열선반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정렬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세로축은 총 판매 금액을 먼저 왼쪽에 그리고 여기는 자동 대신에 막대로 변경할게요.
그래야 나중에 값이 바뀌었을 때 이중축을 적용했을 때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막대가 반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완전 판매 건수를 드래그해서 행선만에 총 판매 금액 오른쪽에 배치할게요. 자, 여기는 마크를 라인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와서 숨기기 처리해 볼게요. 한 개의 널 값은 최내연이라는 호스트가 없는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표시기 숨기기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와서 이제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당자 선택 필드를 기준으로 총 판매 금액으로 내린 차순 정렬, 담당자 선택의 아래 셈 옵션, 그리고 정렬해서 여기는 필드에 내린 차순, 그리고 총 판매 금액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와서 필터를 2024년 기준으로 넣어주겠습니다. 방송일을 필터에 넣고요. 연도에 2024를 체크한 다음에 확인을 선택할게요. 자, 이제 이 두 개의 축을 이중축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행선반에 있는 두 번째 완전 판매 건수에서 아래 세모 옵션 선택하고요. 그리고 와서 밑에 세 번째 있는 이중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축을 양쪽으로 쓰는 이중축으로 막대와 라인을 표현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가이드 없지만 색상을 이렇게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측정값 이름이라는 색상을 제거하고요. 양쪽 모두 제거하겠습니다. 자, 먼저 막대는 총 판매 금액을 드래그해서 색상에 넣은 다음에 파란색이 아니라 더블 클릭해서 색상표를 자주색으로 적용해 줄게요. 자, 그리고 와서 똑같이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담당 MD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진하고 연하게 자주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 판매 건수는 똑같이 완전 판매 건수 필드를 드래그해서 색상에 넣겠습니다. 파란색으로 그라데이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김수진이라는 호스트에도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도 가이드에 보시면 작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1을 끝냈습니다. 자, 이제 3-2로 넘어가 볼게요. 3-2는 테이블과 막대를 혼합해서 차트를 구현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먼저 YOY에 대해서 만들어 본 다음에 쭉 진행을 해볼게요. 키보드에서 Alt AC 선택하신 다음에, 자, 여기는 판매 금액 YOY 퍼센트라고 하고요. 자, 비즈니스에서는 YOY를 많이 쓰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는 현재 2024년이니까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에 총 판매 금액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와서 2023년 전년에 대한 총 판매 금액을 빼는 거죠. 자, 그리고 와서 여기를 전년인 2023년 총 판매 금액으로 나누면 되는데, 자, 이 과정에서는 슬래시 뒤에가 분모고 앞에가 분자기 때문에 분자가 먼저 계산되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또 다른 계산식으로는 비슷하지만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2024 총 판매 금액에서 2023 총 판매 금액을 나누고요. 자, 그리고 와서 1을 빼주시면 돼요. 즉, 퍼센티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100%를 날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또 다른 새 워크시트를 선택을 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처럼 주문 번호가 있고 방송일이 있겠죠. 자, 총 판매 금액은 판매 수량과 판매 가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이 값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값은 맞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 판매 금액은 이 두 개의 값을 곱하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없는 전년 총 판매 금액은 전년 판매 가격과
전년 판매 수량을 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전년 판매 가격 곱하기 전년 판매 수량. 이게 여기 있는 2023 총 판매 금액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슬래시가 필요하겠죠. 여기는 총 판매 금액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지정해 볼게요. 3-2에서 적용 버튼 누른 다음에 이 필드를 드래그해서 행선만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에러가 나요. 자, 계산은 유효하지만 이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비교 대상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총 판매 금액을 전체 범위에서 다 합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우리가 전년에 대한 총 판매 금액도 한 덩어리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판매 금액 YOY %를 텍스트 마크에 넣어보면 이제는 값이 나오죠. 자, 그래서 각각의 낱개로 해서 값을 올리지 말고 특정한 범위 또는 기간에 따라서 먼저 집계해주고 그리고 이게 슬래시이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 된 다음에 이제 여기는 1 빼주는 거죠. 그러면 퍼센티지로 바꾸면 93.89%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는 서식의 백분율 소수점 둘째 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서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마크든 선반에 올린 다음에 이 부분에서 서식을 지정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백분율로 변경하시면 되는데, 자, 근데 만약에 저라면, 제가 만약에 문제를 냈다면, 이거는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다른 시트에 가서 이거를 만약에 쓰잖아요. 그 경우에는 또 이 부분을 다른 시트에 왔기 때문에 서식을 또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서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 부분을 여기서 서식으로 변경하시면 되는데 가장 좋은 방식은 해당 필드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기본 속성에 있는 숫자 형식을 백분율 소수 둘째 자리 이렇게 지정해 주면 다른 시트에 가더라도 이 시트는 계속 여전히 이 값을 유효하겠죠. 자, 그래서 잠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기본 속성이라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식에서 변경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자, 근데 만약에 이거를 기본 속성이 아니라 서식에서 만약에 변경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변경했어요. 근데 얘를 만약에 뺐다가 다시 이렇게 넣으면 다시 서식을 변경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속성으로 바꾸면 제일 좋긴 한데 그게 현재 여기에 가이드에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서식에서 변경해야 된다. 근데 이 경우에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서식을 변경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니면 또 여러 번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겠죠. 자, 서식은 조금 이따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이번엔 연월별로 총 판매 금액과 그 다음에 막대를 같이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필터를 조금 이따가 지정해 볼게요. 왜냐하면 현재는 여기에서 워크시트 적용에 이 워크시트 눌러보면 선택한 워크시트 눌러보면 지금과 같이 3-2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만들어 볼게요. 먼저 방송일을 마우스 오른쪽 잡고 드래그해서 행선반에 올린 다음에 여기서는 파란색 불연 석형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연월 방송일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판매 금액을 넣어야 되는데 얘를 텍스트 마크에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총 판매 금액이라는 헤더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총 판매 금액을 행선반에 넣은 다음에 태블로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측정값에 배치되고 이때 연속형으로 지정되면서 지금과 같이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전체 집계가 되면서 한 덩어리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모아서 집계를 내면서 한 덩어리로 차트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2023년 1월에 대한 총 판매 금액, 2023년 2월에 대한 총 판매 금액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여주기 위해 총 판매 금액의 RSM 옵션 이 형태를 불연속형으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헤더가 붙고 해당 월의 총 판매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판매 금액 YOY%의 총 합계를 표현하고 그리고 와서 서식도 지정해 줄게요. 먼저 판매 금액 YOY%를 열선반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4년만 한번 필터 적용해 볼게요. 자, 여기서도 걸어되지만 나중에 대시보드 가보면 전체 워크시트에 다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에서 RSM 옵션에 워크시트 적용에 선택한 워크시트 그리고 3-2 이제 활성화되어 있죠. 여기를 확인 선택하면 3-2에도 반영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명을 드래그해서 필터 넣고요. 전체 선택 그 다음에 확인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일 선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하지 않고 대시보드에서 단일 선택하라고 또 옵션이 있어요. 그때 적용할게요. 그리고 와서 여기는 총합계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총합계는 분석 패널에서 총계를 드래그해서 열 방향으로 총합계를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들은 불연속형이기 때문에 다 더해지지 않고 여기는 연속형이기 때문에 전체 값에 대해서 토탈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머리글을 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머리글 표시를 해제하고요. 그리고 와서 상단에 보시면 판매 금액 YOY를 계산식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임시 계산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먼저 열 방향으로 우리가 여기 헤더를 붙일 거니까 열 선반에 빈 여백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헤더를 붙이기 위해 큰 따옴표 2개를 넣고요. 여기 안에 한글로 판매 금액 YOY%를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엔터 치시면 태블로는 무조건 선반에서는 불연속형이 연속형 앞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배치되면서 위에 헤더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넓게 보기 위해 툴바의 맞춤을 전체 보기로 변경할게요. 자, 그리고 와서 이제 객체와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변경하러 되어 있는데 먼저 테두리 서식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서식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상단 네 번째에 있는 테두리 서식에서 시트에 머리글이 현재 없음인데 여기는 실선에서 색상 추가에 여기는 D4 네,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레이색으로 테두리가 생겼고요. 머리글에 그리고 막대 체스트에 10쪽에 있는 기준선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가이드가 조금 불명확한 것 같아요. 뭐냐면 확대해 보면 지금과 같이 열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 격자선을 없애라는 뜻입니다. 정답지에도 이 부분이 없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서식에서 상단 5번째 라인 서식에서 열 탭에 격자선을 기준선이 아니라 격자선이에요. 격자선을 없음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막대 차트 안에 열 방향으로 격자선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번엔 정렬인데요. 총 판매 금액에 값은 우측 정렬하고 머리글은 가운데 정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총 판매 금액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서식 선택하신 다음에 자, 여기는 머리글입니다. 현재 총 판매 금액이 불연속형이죠. 그래서 머리글에서 맞춤을
우측 정렬하시면 돼요. 자, 대신 여기 총 판매 금액은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서식에서 필드 레이블에 맞춤을 가운데 정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부분들이 가운데 정렬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식 메뉴 닫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막대 차트의 색상을 양수와 음수에 따라서 두 가지 색상을 배정해 볼게요. 자, 다시 좌측 사이드바를 데이터 패널로 변경하신 다음에 판매 금액 YOY를 드래그해서 색상 마크에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 범례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는 최소값 영역을 FF0000을 넣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최대값 색상은 클릭하신 다음에 0055FF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는 고급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가운데 값이 0으로 세팅되어 있죠.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수와 음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운데 값은 0으로 세팅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와서 단계별 색상을 두 단계를 지정하면 0을 기준으로 양수는 파란색, 그 다음에 음수는 빨간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그라데이션 없이 두 가지 색상으로 나눠진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판매 금액 YOY는 지금 여기 가이드에 없지만 여기 이미지에는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필드를 레이블 마크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와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서식을 변경해 볼게요. 아래 셈 옵션에 서식에서 숫자를 백분율에 소수 자릿수 2, 그러면 여기 위에 있었던 서식 부분을 우리가 반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2까지 끝났고요. 이제 3-3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매개 변수와 필드를 만들려고 되어 있는데, 즉 목표 대비 얼마 정도의 달성률을 기록했는지가 현재 우리가 만들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분리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이름으로 분리 차트인데, 분리 차트는 막대에다가 이렇게 참조선을 넣어서 목표 대비 달성률을 구할 때 유용한 시각화 방식입니다. 자, 먼저 매출 목표라는 이 매개 변수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 사이드바 검색창 우측 맨 끝에 있는 RSM 옵션에서 매개 변수 만들기 선택하고요. 자, 여기는 매출 목표라고 할게요. 데이터 유형은 정수, 그 다음에 이 값은 1000억입니다. 1000억. 그래서 현재 값을 100 다음에 B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100 곱하기 빌리언, 즉 10억이 되면서 지금과 같이 1000억이 값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확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출 목표 상한선이라는 필드를 만들어 볼게요. 매출 목표 상한선 값은 1, 5 다음에 여기는 아까처럼 단축키로 넣을 수는 없고요. 0을 10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는 뭐가 있냐? average, max, min, sum 중에 하나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제가 함수를 넣지 않고 바로 확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와서 매출 목표 상한선을 여기 행섬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와서 보면 우리가 넣었던 1500억이 아니죠. 값이 더 많이 있는데요. 이 값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즉, 여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썸을 넣지 않았지만 선반을 올려놨을 때 썸이나 집계 함수가 붙으면서 썸에 대한 예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값은 그러면 어떤 값이냐? 우리가 입력한 것은 1500억인데 한번 계산해보면 방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값을 1500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값이 967이 나옵니다. 967을 곱한 값이 이 값이 된 거죠. 그럼 왜 967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전 시트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자, 이런 게 있었죠. 주문번호는 전체에서 633개다.
근데 이거를 가장 낮은 레벨로 해서 쪼개보면 실제로는 이 데이터 원본에 로우는 이 방송일까지 추가를 해서 전체 967개입니다. 즉 로우에 대한 그 값을 전체 다 곱해주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값이 반환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썸을 쓸 수가 없고요. 자, 이런 경우를 비즈니스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다시 이 필드를 편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 목표 상한선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편집 선택하신 다음에 이 값 하나만 반환되도록 여기에 민을 추가하시면 돼요. 또는 정답지에 있는 것처럼 max를 쓰셔도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average 써도 되냐? 써도 되는데, 즉 값은 동일하게 반환이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min과 max는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값을 뽑아내는 속성이 있는 반면에 average는 방금처럼 행의 개수가 있으면 그 있는 대로 전부 다 행의 개수를 나눠서 값이 반환되기 때문에 속도가 더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결과는 지금 average, max, min 다 가능하지만 권장드리는 것은 min 또는 max입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할게요. 자, 이제 목표 대비 총 판매 비율을 만들어 볼게요. 목표 대비 총 판매 비율 퍼센트. 자, 이건 친절하게 합계로 집계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sum 총 판매 금액 필드에서 매개 변수인 매출 목표를 나누면 되겠죠.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전 문제인 분리 그래프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총 판매 금액과 매출 목표 상한선을 우리가 활용해 볼게요. 먼저 총 판매 금액을 넣고요. 그 다음에 매출 목표 상한선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결합하기 위해 이중축을 적용해 볼게요. 두 번째 있는 필드에서 RSM 옵션, 그 다음에 이중축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마크는 우리가 자동 대신에 막대로 전체 마크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축을 우리가 싱크 맞춰주기 위해 축 하단에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축 동기화 선택할게요. 자, 그리고 와서 먼저 필터를 이번에도 2024년을 지정해 볼게요. 이전 시트에서 아래 셈 옵션에 워크시트에 적용해 선택한 워크시트에 활성화되어 있는 3-3을 선택하고 확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와서 여기를 좀 더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판매 금액이 보이지 않죠? 총 판매 금액을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맨 앞으로 마크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숨겨졌던, 즉 매출 목표 뒤에 숨겨졌던 총 판매 금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총 판매 금액에 대한 색상을 변경해 볼게요. 그리고 와서 매출 목표 상한선부터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는 색상을 BA, B0AC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총 판매 금액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는 4, 그 다음에 2, 79A7. 자, 그러면 색상이 적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1번은 목표 대비 총 판매 비율을 여기 파란색에만 적용할게요. 그래서 목표 대비 총 판매 비율을 레이블에, 그 다음에 여기에 서식과 그 다음에 맞춤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RSM 옵션에 서식에서 백분율 소수 자릿수 2,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12, 그 다음에 맞춤은 가운데 정렬. 네, 이제 여기 안에 가운데 맞죠. 그 다음에 다시 서식민 찾아주고요. 레이블 2번은 총 판매 금액입니다. 드래그해서 역시 총 판매 금액 마크에 올려주신 다음에 다시 아래 셈 옵션에서 서식에
글꼴 크기는 12.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글꼴 크기 12에 가운데 맞춤 해볼게요. 레이블 마크에서 글꼴을 12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맞춤을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엔 가이드 없지만 여기는 지금 총 판매 금액에 대해서 앞, 뒤로 괄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마크에서 텍스트 우측 맨 끝에 있는 점 3개 옵션 그리고 총 판매 금액에 앞, 뒤로 괄호를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지정했고요. 자, 이번에는 참조선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 참조선은 볼릿 그래프에서는 자세하게 참조선에 대한 부분을 지정하지 않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매출 목표라는 매개 변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분석 패널에서 참조선을 드래그해서 테이블과 패널 아무 곳에나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는 총 판매 금액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총 판매 금액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값은 매출 목표라는 매개의 변수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라인의 색상은 실선인데 색상 추가해서 앞에 0 2개를 F로 바꿔주시면 돼요. FF0000. 자, 그리고 와서 레이블은 그림과 같이 필드명과 값이 동시에 표시가 되면 됩니다. 레이블은 사용자 지정에서 버튼의 계산과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내용과 요 내용이 동일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PC의 해상도에 따라서 지금 축의 범위가 다릅니다. 이런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와서 축을 설정해 볼게요. 서식의 숫자 옵션을 정수의 10억 빌리언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서식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는 패널이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변경할 것은 축입니다. 축 설정. 그래서 축 탭에서 숫자를 숫자 사용자 지정에 디스플레이 장치를 10억 빌리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소수점이 없죠. 그래서 소수 자릿수는 0으로 세팅해 주시면 돼요. 자, 서식 메뉴 닫아주고요. 자, 그리고 와서 위에 보시면 이중축인데 상단에는 축에 대한 머리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단 축에 마우스 오른쪽 머리글 표시를 해자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축 제목을 제거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축 편집에서 축 제목을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번까지 끝났고요. 이제 대시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3으로 가신 다음에 자, 이제 크게 좀 볼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줄였다가 하니까 지금 여기가 제대로 안 나오죠. 원래대로라면 여기가 제대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뭐 화면 줄여서 하는 거는 지금 영상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똑같이 여기 만들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얘를 원래는 이렇게 늘려줘야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지금 여기 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화면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런 부분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여기를 강제로 1200 주니까 거의 비슷하긴 한데 영상을 찍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한 거고 여러분은 가급적이면 지금과 같이 화면을 줄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필터를 상단에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연도라는 텍스트 오른쪽에 배치하시면 돼요. 자, 먼저 3-1에서 아래 셈 옵션에 필터를 꺼내 보겠습니다. 방송일의 연도. 자, 그러면 우측에 있는데 이걸 드래그해서 좌측에 연도 텍스트 오른쪽에 배치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 대시보드의 모든 시트에 이미 적용되어 있었죠. 아까 전에 우리가 3-1에서
3-2와 3-3에 이 필터를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일값 드롭다운을 하고 전체 값이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RSM 옵션에 단일값 드롭다운, 그 다음에 이 전체 값을 없애볼게요. RSM 옵션에서 사용자 지정에 전체값 표시를 해제하면 이제는 2023년과 24년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에 보면 연도에 이 필터 위에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의 마우스 오른쪽 제목을 해제하시면 필터의 타이틀인 방송일의 연도가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담당자 구분이라는 매개 변수를 왼쪽 상단에 배치하고 단위값 목록 형태로 표시해 볼게요. 3-1 시트에서 RSM 옵션, 그 다음에 매개 변수에서 담당자 구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값은 드래그해서 좌측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안쪽에 제일 위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여기는 RSM 옵션에서 단위값 목록으로 변경하고요. 그래서 값을 바꿀 때마다 3-1 시트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거래처명 필터를 왼쪽 하단에 배치하고 단위값 목록으로 변경하겠습니다. 3-2 시트에 RSM 옵션, 그 다음에 필터에서 거래처명을 선택하고요. 자, 이걸 드래그해서 넣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점선이 있고 여기 위에가 있어요. 여기 위에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점선에. 그러면 여기 블랭크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정답이 아니죠. 이런 경우는 얘를 위로 올리기가 여러분들이 처음이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블랭크를 그냥 이렇게 밑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RSM 옵션에서 똑같이 단위값 목록 형태로 변경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던 전체 정답치 요 화면과 동일하게 40점 중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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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점을 우리가 여기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3-4가 있는데요. 그 전에 저처럼 만약에 이렇게 시트를 만드셨으면 반드시 해당 시트는 삭제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니면 나중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점수가 깎일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문제 3-4로 가볼게요. 여기에는 친절하게 3개 시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3-4에서는 뭘 할 거냐면 다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먼저 버튼을 만들고요. 즉 문제 3-4 대시보드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문제 2로 이동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매개 변수를 또 만들 건데요. 여기에 분류해서 지금과 같이 가전이라고 붙어 있는 것을 눌렀을 때는 가전으로 파라미터가 가고 나머지는 원래 이름대로 그대로 파라미터를 보내면서 나머지 값들이 바뀌게끔 설정하겠습니다. 이때 매개 변수와 계산식 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3-4 화면을 키워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문제 2로 이동하게끔 탐색을 드래그해서 우측의 빈 여백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편집해 볼게요. RSM 옵션에서 편집 단축, 이동할 위치는 문제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이름은 문제 2로 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검은색 되어 있고요. 확인 선택하시면 지금과 같이 버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실제로 문제 2로 이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Alt키 누른 다음에 클릭하시면 문제 2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가전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매개 변수와 계산이 연동되도록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트를 문제 3-4-1로 넘어갈게요. 매개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개 변수 이름은 분류 언더바 구분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유형은 문자열, 그 다음에 허용 가능 값은 전체로 한 다음에 이 현재 값이 그대로 1로 나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확인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류 구분이라는 매개 변수를 꺼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매개 변수 표시. 자, 이 매개 변수와 연동되는 가전 언더바 분류라는 필드를 만들어 볼게요. 키보드에서 Alt AC 선택하고요. 자, 이번에는 가전 언더바 분류라는 필드를 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Alt AC에 가전 언더바 분류. 자, if와 contains를 쓰면 되겠죠. 자, 먼저 if contains에 분류 필드에서 가전이란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then 우리는 가전을 표현하고 else 나머지는 원래 그대로 분류 값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전 언더바 분류라는 필드를 만들었습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나중에 필터를 활용하기 위한 가전 언더바 구분 언더바 필터라는 값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분류 구분이라는 매개 변수가 이 중에서 가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가전값이 참이고 그 외에는 분류값을 포함할 때 또 참인 보ol형 필드를 만드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if contains에 이 매개 변수에서 나중에 파라미터로 값을 보낼 거예요. 이거는 대시보드에서 매개 변수 변경을 지정하면 알아서 파라미터가 날아갈 겁니다. 자, 여기 콤마에 가전이란 게 들어가 있으면 then 우리가 방금 만든 가전 분류에서 가전으로 지정되고요. 자, 그리고 와서 else 나머지는 분류 구분이라는 매개 변수에서 가전을 제외한 나머지 가전 분류가 그대로 오면 되겠죠. 그리고 end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처는 좀 더 복잡하게 전체라는 케이스가 있는데 전체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매개 변수를 보낼 때 전체에 대한 파라미터를 보낼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값을 클릭할 때마다 값을 보낼 거거든요. 여기에는 전체라는 옵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간단하게 만드시면 돼요. 자, 다 되셨으면 확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3-4 대시보드에서 여기 분류 값을 클릭하면 나머지 값들이 해당 기준으로 받게끔 먼저 매개 변수 변경을 적용할게요. 그리고 와서 여기 위에 있는 내용들을 반영하겠습니다. 먼저 매개 변수 동작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워크시트에서 먼저 상단의 대시보드에서 동작에 동작 추가에 매개 변수 변경. 자,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은 분류별 언더바 매개 변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4-1만 여기에 적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작 실행 조건은 선택. 그 다음에 선택을 해제할 경우의 결과는 현재값 유지인데 이 매개 변수 동작과 연동되는 매개 변수는 분류 언더바 구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분류 언더바 구분 매개 변수와 연동되어 있는 필드는 분류 필드입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을 선택해 볼게요. 자, 그리고 와서 이제 문제 3-4-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위에 있는 필터를 먼저 적용해 줄게요. 가전 구분 필터를 필터 선반에, 그 다음에 참, 확인. 자, 그 다음에 문제 3-4-3, 여기도 가전 구분 필터를 필터 선반에 넣고 참, 확인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 시트에 가전 언더바 분류를 드래그해서 색상에 넣어줄게요. 자, 이제 다 끝났고요. 방금 우리가 적용했던 매개 변수 변경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영상 가전 누르면 가전이기 때문에
가전에 대한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주방 가전도 동일합니다. 반면에 폰 케이스 액세서리 눌러보면 폰 케이스 액세서리에 대해서 값이 나오고 주변 기기 용품 누르면 주변 기기 용품 기준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생활 가전 누르면 가전에 대한 부분으로 전체에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3-4 대시보드에서는 우리가 매개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연동되는 계산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필터까지 적용해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시보드에서 인터랙티브 대시보드, 즉 파라미터 값을 변경해서 나머지 값들을 변경할 수 있는 매개 변수 변경까지 적용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B형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바로 해석하기 어려운 구문과 텍스트와 그 다음에 계산식 등이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천천히 계속 반복 학습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경인정보 시각화 능력 시행착에서 제공되어 있는 샘플 문제 A형, B형 모두 영상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